자, 이제 이 사전 투표가 이틀 남았네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뭐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전 투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이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조치들이 좀 취해졌기 때문에 어쨌건 사전 투표를 통해서 또 우리가 20대 애들이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사전 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투표를 정말 우리 쪽 분들이 많이 나오시게끔 그렇게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자기 지지층들을 많이 끌어내서 투표장으로 오게 하느냐. 저는 거기에 결국 승부가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경합 지역이라고 할까요? 네. 55곳이 지금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합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가 21대에서 봤듯이 거의 1000표 이내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1000표 이내에서 우리 쪽이 조금 오는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승부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이 득표는 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각 지역 단위에서 투표가 뭐 100표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표 요 정도 차이 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거를 극복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니까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가 일면 머릿기사에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역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요.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조사와 더불어서 언제 누구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정한 시점에 대한 또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40% 안팎이 투표일 일주일 전 이내로 정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번 주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D- 일주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전체 유권자의 40% 정도가 마음을 정한다. 그러니까 그 유권자가 아닙니다. 투표자 중에. 네. 투표자 중에 40%가 막판 일주일 동안 마음을 정한다 하니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55곳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 26곳이다. 네. 아직 그거는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다 일일이 세 가지고 추계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5석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결국 거기서 승패가 가름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구체적인 의석을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은 근데 거의 뭐 박빙이에요. 네. 어제 김병민 그 광진가 맞아요. 0.1%인데 그 박빙이고 야. 오산에 안민석 그 뒤에 그 차지호하고 네. 김효은 네. 거기도 근데 그 오차범위로 거의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거의 다 근데 그 여론조사가 5% 미만 붙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중요하고 네. 저는 근데 그 저희 집사람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아들 딸이 2번인데 네. 저는 사전 투표 시켰어요. 어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제처럼 충성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당일날 급한 일 생겨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확실하게 단도해놔야 되니까 네. 그냥 너는 이게 빨리 사전 투표해라. 네. 이랬고요. 네. 어제 그러고 며칠 전에 제 어머니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어머니 그 2번, 4번이 내렸더니 아니 후보가 2번 찍을랬는데 갑자기 4번 이야기하면 그 머리 짧은 사람 그 사람이냐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와, 제가 근데 20분 동안 요 짧은 거, 요 지역 비례금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한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네네. 우리 어르신들께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2번, 비례 4번 찍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 투표율에 따라서는 좌우된다. 이래 봅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게 두 개인데 이번에 하나는 또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거기 3번부터 시작을 해요. 3, 4, 5, 6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집에 혹시나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거나 어르신들 주변에 계신 분한테는 미리 연습을 좀 시켜야 됩니다. 자, 긴 거 갖다 놓고 긴 거에 두 번째 4번 앞에는 2번, 2, 4 이렇게 찍는 연습까지도 좀 해서 정말 한 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에 투표 용지가요 거의 뭐 엄청나게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례정당 투표 용지가. 자, 그만큼 이제는요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이고 그때 한 표만 더 했어도 됐을 걸 라는 게 후회야 소용없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 지지층들을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하느냐. 지금 보면 지금 막판에 선거가 좀 보면 지금 안민석 그다음 김준혁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막 터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널리 퍼뜨려서 특히 여성들 또 20대 청년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 구호를 이렇게 정했어요. 네. 투표하면 이깁니다. 2조 심판은 2사 투표로. 2조 심판은 2사 투표로. 네. 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앞에 이제 목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거를 진짜 자수를 놓으셨 한 땀 한 땀 해서 이 정성으로 모으셨거든요. 그런 정성들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정을 다 비웠습니다. 왜 비웠냐 하면 어제 전공의들과 지금 이 대학 교수들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과 전공의가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직접 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아마 지금 오늘 중으로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일정을 비워 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소통을 해서 뭔가 여기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아마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오후 중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지금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걸 좀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요. 이 MBC의 죄책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요? MBC가요 어제 김한란 김준혁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정말 교묘하게 말이죠. 그 감독님 그 화면 한번 요거 말고 그 MBC 어제 김준혁 관련된 그 보도 그거 한번 찾아주세요. 김한란 그 관련된 거. 그 보도를 보면 이 김한란 이번에 그 관련된 거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인데 그 뒤에 화면에 로고를 국민의힘 로고로 이렇게 떡하니 박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러 놓으니까 이게 마치 이런 그 성상납 이거 관련된 마치 국민의힘인 것처럼 저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지금 저 뉴스에 그 저녁 뉴스에다가 저렇게 보도를 하면서 뒤에다가요 국민의힘과 이대 마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요. 네? 김준혁이 민주당 소속인데 그 뒤에다가 국민의힘 이화여대 이화여대 관련해서 망언을 했으니까 이화여대 저기가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국민의힘 로고 왜 들어가죠? 네. 저거는 아주 고의적인 거예요. 네. 저 범죄입니다. 범죄. 네. 그래서 이걸 지금 클린선거운동본부가 일단 고발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서 네. 내일 인터뷰 좀 하자고 하는데 네. 고민이에요. 네. 저는 MBC를 매국, 막장, 민주당 이중대 네. 이렇게 비난하는데 나가서 그 싸워야 되나? 아니 그냥 방송 나가지 말까? 네.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제가 최근에 요청이 왔는데. 네, 제가 최근에 뉴스하이킥 그 전화 인터뷰도 했고요. 아, 그래? 네, 그다음에 아침에 김종배 시선 집중 그것도 전화 인터뷰 했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고 나가서-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됩니다. 나가서 싸우세요. 네, 나가서 싸우잖아요. 네, 하고 싶은 근데 얘기 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방송 9년 하면서 MBC 문안에도 한번 못 들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고민했는데 나가서 그러면 이게 그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네. MBC도 까버리고 네. 그렇죠. 내국 막장 너 민주당 이중대다. 그럼요. 이래버리죠. 뭐. 막 네, 그래 그래요. 버리죠. 자,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MBC 경남이 말이죠. 투표 독려하는 그 40초 가량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달 과실물가 상승률 1985년 이후 최대치, 공공요금 인상, 기름값 사상 최고치, 전기요금 사상 최대치 전망. 이 열거를 하면서 선택 2024 당신에겐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선거 동료 캠페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민주당 찍으라는 이야기예요. 와, 네? 저런 거를 MBC 경남이 저거를 만들어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이렇게 지금 야 정말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그 어떤 기상 캐스터가 또 뭐 이 저 미세먼지가 뭐 1이라고요? 저런 통계 수치도 나와 있지 않는데 일본을 하더니 정말 MBC가 노골적인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저거는 이제 법으로 엄단을 해야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그리고요, 송영길이 말입니다. 지금 본인이 그 소나무당인가요? 무슨 뭐 그 마당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석을 안 해주니까 지금 뭐 구치소 안에서 단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재판하는데 변호인도 안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늘 재판장이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야, 정말 송영길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진짜. 자기들은 이제 그 보석이 될 거로 생각하다가 네. 보석이 이제 기각되니까 재판을 완전히 깽판 치겠다. 아이 변호사가요. 네. 14명인가 돼요. 예? 엄청납니다. 돈도 많네. 변호사가 이게 14명인데 한 명도 안 놓은 거예요. 네네. 필요적 변론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드시 경우는 변호사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2번 안 놓으면요. 네. 바로 이제 구속시키면 돼요. 구속이 되면 구속된 피고인이 안 놓을 때는 네. 궐석 상태로 이제 재판할 수 있다. 법이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는 빨리 이렇게 구속시키는 게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송영길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냥 이제 궐석 재판하면 되고, 그다음에 필요적 변론은 국선 변호를 그대로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네. 아마 다음 21부예요. 형사 21부 재판장독에 너무 황당하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안 놓으면 아마 이제 그냥 궐석에서 재판하면 됩니다. 구속이니까. 자, 그리고요. 민주당의 그 경기 고양정 정의 후보로 나온 김영환 후보가 경기도의원 출신인데요. 경기도의원을 할 때 자신의 자녀가 유치원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해서 유치원 교사를 향해서 수년간 교육청 감사를 받게 하고 또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갑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공직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그거. 그렇죠. 2015년 3월에 그 한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자녀가 바깥놀이 수업에서 이제 배제됐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서 유치원 교사들 감사받게 하고 교육청에 고발하고 온갖 갑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야, 참 저런 참 뻔뻔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래놓고 이제 경기도의원 말고 이제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럼 또 얼마나 더 갑질이 심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온갖 정말 이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요. 네, 공천 심사 과정에 이미 제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도 이게 그 완전히 묵살해 버린 거죠. 네, 지금 불량 후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가 불량 후보잖아요. 네, 양문석이 그랬잖아요. 불량품이라고. 본인들에게 우두머리가 불량품이다 보니까 후보들도 이게 도처에 불량 후보가 많아요. 네.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거는 양문석, 그다음에 김준혁, 네. 그다음에 공영훈, 뭐 이 정도 지금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검증해 보면 저는 오늘 그 박찬대 있잖아요. 네. 보좌관 그 채용 그것도 이게 제3자 뇌물 의혹이기 때문에 오. 박찬대도 이제 검증할 거고요. 아마 이제 여러 후보들 그리고 이제 그 김병욱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김병호. 이거는 이제 법학 책에 놓대. 네. 그 사례가 술 먹고 경찰 때리편 게 공무집행 방해냐 아니냐. 그렇죠. 여기 법학 사례집에 교재 놓은 케이스입니다. 2014년에 됐던데. 예, 네. 김병욱이 있잖아. 300만 원. 맞아요. 네. 이런 데 도처에 불량 후보고 멀쩡한 정상적인 후보는 거의 안 보입니다. 진짜 불량 후보 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불량 후보도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오늘 금감원에서 오늘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그 검사 5명을 파견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2, 3일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필 이 양문석은 수성 새마을 금고로 갔을까요? 그 아마 궁금증이 오늘 오후에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김준혁의 이대 비하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총동문회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성계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 김준혁은요, 처음에는 막 버티다가 당에 사과를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실체와 함께 그 다음에요, 이재명의 입이 정말 걸레를 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정말 제가 차마 바라기 힘든 나베라는 이야기인데, 이 나베라는 뜻이요,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뜻입니다.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원희룡 후보와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동네 아파트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뭘 재개발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어제 아주 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됐는데, 그 이야기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